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민동입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이는 뷰 이 정도예요. 주차장에서 보이는 뷰 이 정도입니다. 아주 좋네요. 열흘 동안 렌트한 차인데요, 열흘 동안 렌트한 차입니다. 화각이 좁아서 다 안 잡히네요. 어쨌든 쉐보레 차고, 사실은 다른 차를 빌리고 싶었는데 쉐보레 차라서 많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렌트를 했는데 렌터카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카 컨디션이 지금 며칠 타고 다녀서 좀 모래도 있고 그런데, 처음 받았을 땐 거의 비닐도 안 뜯은 새 차였거든요. 카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풀옵션이라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도 듣고 다니고 굉장히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렌트카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내비게이션을 따로 빌리지는 않았고, 내비게이션 대신 이렇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다니면서 구글 지도와 iOS 지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둘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주변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고, 검색을 했을 때 각종 정보들이 굉장히 잘 나와, 주변 정보나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서 활용하기가 편했습니다. 길 찾기를 해봐도 도보나 버스 그리고 자동차용 내비까지 같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경로 안내를 해보면 거리나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도 잘 표시를 해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하는 데에 뭐 좌회전을 해야 되거나 어떤 차선을 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표시를 해주긴 하는데 좀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보통 대부분 세로로 놓고 사용을 할 텐데, 가로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세로로 놓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별로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편하진 않았어요. 좌회전해야 되는 차선 뭐 이런 것들도 잘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차선이 이게 처음 다니는 길이고 되게 굉장히 생소한 교통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불편했습니다. 대신 구글 지도가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목적지까지 안내가 굉장히 정확한데 거의 차로 가면 주차장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iOS 지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음성 안내나 이런 것도 잘 지원되고, 약간 불편했던 점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썼습니다. 가장 많이 썼어요, 구글 지도를.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했던 게 뭐냐면, 검색을 할 때 영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단어로 검색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슷한 단어로 검색을 해도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다 찾아주더라고요. 비슷한 것들을. 만약에 샥스코브라고 한다면 비슷한 걸로 검색을 해도 다 찾아주고, 그리고 지도 같은 걸로 이렇게 근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장소가 어떤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바로 여기가 목적지가 맞구나, 내가 찾는 곳이 맞구나, 이렇게 빠르게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iOS 지도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면 목적지까지의 정보들을 잘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의 정보들을 잘 알려주는데, iOS 지도 같은 경우는 주변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들을 잘 알려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주변 정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정보를 잘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경로를 이렇게 찾아보면 운전이나 도보 그리고 대중교통까지 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131 코코에버뉴까지 가는 경로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봤는데 한국어 음성 안내도 되게 잘 나오죠. 블루에버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음성 안내에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안내가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에서 다음 방향까지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해외 나가면 운전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들이 굉장히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에서 어느 쪽 도로로 내가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도로에서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음성 안내가 없어서 그런데 음성 안내로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운전에만 거의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음성이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친절하지 못했는데 iO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도착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알아보기 쉽고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iOS 지도 같은 경우는 약간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지도가 안내는 잘해주는데 좀 목적지까지 가는 게 뭐 도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지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 쪽으로 잘 돌아가게 했는데 iOS 지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앞쪽에만 도착을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가 와이키키 해변이 거의 일방도로라서 잘못 들어가면 우리나라 목동처럼 계속 뺑글뺑글 돌게 돼 있는데 그냥 그 도로가 쪽에 있는 입구 쪽으로 안내를 해줘서 다시 결국은 구글 지도를 켜고 입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도로가 아니라면 뭐 근처에 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주차장 쪽이 일방도로라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좀 뺑글뺑글 돌다가 구글 지도를 켜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뭐 그런 부분만 유의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좋은 지도였어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기 와서 좀 약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시고 iOS나 안드로이드 지도나 둘 다 뭐 잘 쓰긴 했는데 어쨌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좋다 우위를 가리기는 그렇지만 운전하기에는 아이폰이 좋았고 그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은 좀 구글 지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폰을 2개씩 갖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에 맞춰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안녕. 또 만나요.